우리은행이 9월 9일부터 초강력 주택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사시기 불일치 등 주담대를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엄격하게 제한하며 유주택자들은 전세대출까지 중단하면서 갭투기 등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대출 차주는 물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만 주택 구입용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DSR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연봉 5천만 원인 차주의 최대 대출 한도가 약 12%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도 기존에 우리은행이 중도금을 취급한 사업지 위주로만 운영하고 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으로 축소합니다. 또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소액임차 보증금 해당액 대출 한도 축소를 위한 제한 등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국민들 간의 위화감이 커지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대와 한국은행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인지 고민이라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강남권 교육열에 대한 끝없는 수요가 결국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 총재는 앞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DSR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더라도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초 경영목표 대비 가계대출이 초과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핀셋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평균 DSR을 초과하는 은행은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경고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간 계획을 초과했다며 8월 기준으로 200%를 넘어가면서 금감원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최대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 상황은 9월 DSR 2단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긴축과 대출 수요 억제 정책 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는 효용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세는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입장을 전했었고 전세 일변도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참여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악질적인 전세 사기범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를 대체하거나 다른 선택지를 만드는 게 기업형 임대제도의 출발이라며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민 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는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를 해제했으며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합니다. 규제 완화의 가장 큰 핵심은 기업들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과 준자율형, 지원형 등 사업 모델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규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 신고 의무만 있고 임대료 규제 등에서 모두 자유롭습니다. 대신 별도의 정부 지원 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준자율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신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부여합니다. 대신 주택기금 지원과 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들은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주고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0만 세대의 20년 장기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지 발굴 등 빠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 공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 대출이 최근 주택 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본격적인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제도인데다 최근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서 공급 규모까지 축소하는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정책 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 인상했고 추가로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정책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현재 은행 대출 40%와 비은행 대출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정책 대출은 DSR에서 예외였지만 DSR을 도입하면 상당 부분 대출 한도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은행권이 취급한 주담대 중 60%는 정책 금융으로 나타났고 상반기 디딤돌 대출 공급액이 약 15조 원으로 작년 대비 1.8배 증가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인 디딤돌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전세자금인 버팀목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 이하의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정책 대출과 금리 차이가 심해진 측면이 있었다며 정책자금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금액이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업장 65만 5천 곳이 평균 1억 원의 대출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88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8만 5천 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은행권에서 570조 1천억 원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에서 314조 3천억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총 15조 5천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금리가 보통 연 10%를 초과하는 비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업장 중 폐업한 곳이 5만 2천 곳에 달하고 전체 대출 사업장 중에서 폐업한 사업장 비중이 약 20%로 나타났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것 고려하면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9,570만 원으로 대출 사업장 중 상당수가 약 1억 원의 대출을 그대로 안고 폐업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민간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됐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외식업과 유통업의 매출 상황이 특히 감소했다며 카페와 한식, 중식과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 매출 감소가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